그런데 이 소득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급여명세서는 작년 3월에 도래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티처입니다. 지난 1편 초등교사의 월급에서는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 내역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사실 저도 지난 1편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꽤 재미있었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추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제 2탄 세금과 각종 공제되는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럼 지금부터 2편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돈 시작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보여드린 제 1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왼쪽의 급여 내역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운데와 오른쪽의 세금 내역과 공제 내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의 세금 내역입니다.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세는 여러분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규세입니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입니다. 즉, 국가에 소득세를 내면 그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로또나 슬롯머신 같은 도박을 통해 얻은 소득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정답은 낸다입니다. 소득세는 슬롯머신으로 번 돈도, 또 로또나 경매를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여기서 뇌물 하실 수 있는데요. 뇌물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뇌물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급여명세서는 작년 3월에 도래한 내용입니다. 소득세가 105,540원이 나왔는데요. 다음 10월 제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가 184,260원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1월 명세서를 보게 되면 소득세가 114,430원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월급이 매달 오르거나 수당의 지급 여부, 혹은 지급기관에서 잘못 작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정확히 올바르게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걷는 걸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따라 라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1. 근로소득자의 월급여액, 2. 부양가족자의 수, 3. 원천징수세액 선택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이 근로소득세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링크는 설명에다가 써놓을게요.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백날 천달 해봐도 아마 여러분의 급여지급 명세서의 세금 항목과는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여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받는 상여도 엄연히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상여가 있는 달에 세금 폭탄이냐?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의 세금의 경우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례조항에 근거해 매월분 원천징수의 필요에 따라 반영해서 나눠서 징수합니다. 그럼 소득세는 결국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전혀까지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애매해서 공무원 급여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제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세금의 부분은 국세청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교육청이나 학교 행정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지에서 선택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한 뒤 상여가 있을 달을 포함한 전후 한 달쯤에는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상여가 없을 달은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것이다 정도의 예상이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100% 맞는 건 아니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러지 않을까라고 예상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